질문이 이제 올라온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문 교수님하고 김 교수님 두 분 다 아까 이제 얘기 주셨던 거가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테슬라 얘기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까 분명히 같은 소재를 얘기하시면서도 약간 방향이 좀 다르게 또 얘기를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김 교수님 아까 그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 주셨던 거 한 번만 더 설명 주시고 그 내용으로 아까 그 고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강조해가지고만 더 한번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이미 소위 그 자율주행차라고 이제 홍보를 한 그 자동차를 내놓은 건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 사고가 많이 났어요. 예, 사고가 많이 났고,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까지 11차례 혹은 최근 12차례 이 정도 그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개드린 사례는 재작년 2019년 4월에 일어난 사례랑 바로 이제 이틀 전에 일어난 사례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 일어난 그 자율주행차 사고는 소위 모델 S라고 하는 그 테슬라 자동차 모델이 그 일으킨 사고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자율주행차가 한번 사고가 나면 보통 신호를 읽지 못한다든지 뭐 사물을 잘못 식별한다든지 해서 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생존자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생존자 잘 나오지 않는데 2019년 4월에 일어난 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 운전자가 생존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상황은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도로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도중에 운전자가 전화가 와서 운전 중에 전화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오토파일럿 모드로, 소위 얘기한 자율주행 모드죠. 자율주행 모드로 돌려놓고 그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잠깐 떨어뜨려서 전화를 집으려고 숙였다가 일어나는 순간 차가 오토파일럿 상황에서 신호를 읽지 못하고 직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를 크게 친 겁니다. 그래서 탑승하고 계신 분들 다 돌아가셨고, 그 운전자는 이제 겨우 살아남은 그런 사례였거든요. 이게 2019년 사례였고, 이제 이틀 전쯤에 일어난 사례는 되게 상당히 황당한 사례인데, 그 또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그 자율주행차가 그 고속도로 근처에 서 있는 그 순찰차를 들이받았대요. 예. 하필이면 들이받아도 순찰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사례로, 일단 지금 말해지는 자율주행차라는 게 결코 이제 소위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기본적인 안전의 수준에서도 지금 계속 개발이 필요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정도로 아직 이제 그 말하자면 좀 덜 된 단계다. 그런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특히 이제 제가 첫 번째 사례 19년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때 운전자가 그 증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이제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때가 늦었다라고 되게 그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제 제가 발표해서 다룬 그 상황은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약간 논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에서 나왔던 소위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단계 중에서 그 엔지니어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 테슬라에서 실제로 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이 자율주행차 단계는 2단계다. 그러니까 2단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운전자를 보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율주행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예, 자동적 보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매를 하고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2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보다 더 높은 3단계, 4단계, 실제로 SAE 같은 그 단체에서는 그 개발의 현실적인 목표로 3단계, 4단계를 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기술력으로도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하다, 현실적으로. 3단계 아니면 4단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발표에서 다룬 건 3단계, 4단계가 되면은 적어도 개념적으로 자율주행이다.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3단계부터는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단계에서는 일부 환경 조건에서 일부 운전 기능을 자율주행차가 이제 떠맡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책임 간극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도 말하자면 사람이 빠지질 않아요. 계속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암묵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빠져도 되는,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운전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적어도 3단계, 4단계에서는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설사 핸들을 놓고 오토파일럿 모드로 만들어 놓고서라도 계속 주위 환경을 주시를 해야 되고, 제가 주목한 거는 자동차가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핸들할 상황이 아니다, 당신이 운전해라 라고 운전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서 이제 인간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말하자면은 통제권이 어떻게 이양이 되는가, 그 이양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은 책임을 누구한테 구속돼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자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희한테 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완전한 느낌에 이미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준다. 결국은 이제 그 과도기에 해당되는 지금의 오히려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계속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또 우리 국민대 김현주 교수님께서 또 한 번 짚어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자율이란 말 안에 율자가 또 법률, 제도 이것과 또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좀 아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법적 체계에 관련돼서는 아직 말은 무성하지만 이제 막 기초 단계라는 얘기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아까 얘기 주셨던 것처럼 현재는 한 어느 정도인지 한 번만 좀 더 리뷰를 좀 해주시고 향후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또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사실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 전체적인 맥락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발표드린 거는 도로교통법 관련된 사항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도주행을 했을 때 운전면허 규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때 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돼야지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하는지가 법제에서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이게 명확하고 구체화될 때까지는 기술이 어느 정도 완결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논의를 구체화해 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법제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아서 기술이 지연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어느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기술을 먼저 법안으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또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두 분이 말씀 주신 게 윤리와 제도, 규제랑 관련된 부분으로 뭐 어느 정도 뭐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그런 제한 속에서도 또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 AI 쪽으로 첨단의 길을 또 가야 되는 곳이 또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SKT의 입장을 대변이라기보다는 이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을 좀 얘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약간 원론적인 얘기들이 반복되긴 합니다만 한 번만 더 조금만 요약해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AI하고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앞에 논의하고 약간 이어진다면은 그 이제 완전 자율과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거와 그거가 0과 1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결국 사람과 기계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또는 이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발표 자료에 있었지만 뭐 휴먼 머신 익스피리언스 투게더 그래서 이게 사람과 기계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는 기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완전하지 않은 인공지능이 또 이제 사람이 또 이제 보완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진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뭐 자율주행의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나와서 해결하지는 이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과정을 겪어가면서 점차 발전될 것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책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개념으로 진행을 뭐 하고 싶긴 합니다만 뭐 비대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오전에 진행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리뷰하는 측면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발제 준비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셨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